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일취월장. 일요일에 취하면 월요일에 장난 아니기 힘들다. 일사불란. 일하는데 사장 오면 분위기 장난 아니다. 오매불망. 오매 불쌍한 내밀에 망했네. 여러분이 아는 사자성어와는 다르죠? 직장인 사자성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고진감래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고용해 주셔서 진짜 감사한데 집에 갈래 라는 뜻이랍니다. 요즘 연말 직장 송년회가 계속되고 있죠. 상사가 하는 고진감래 뜻과 후배가 하는 고진감래 뜻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 유념하시고요. 강압적이거나 일방적인 송년회는 절대 삼가하셔야 한다는 것, 그래야 우리 모두가 즐거운 연말이 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 2018년 12월 20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쉬운 경제, 살아있는 경제, 우리 집 경제 이야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강릉 펜션가스 중독 사고로 중태에 빠진 학생 5명 중 3명이 완전 회복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아직 2명은 현재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지만 반응을 보이고 있어 점차 회복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3명의 학생의 분향소가 대성고 옆 대성중학교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유족들에게 위로의 인사를 전하고요. 이번 참사를 계기로 숙박시설의 안전관리 문제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강릉 펜션 사고의 원인, 일단 경찰은 어긋난 보일러 연통에서 가스가 유출돼서 일산화탄소 중독 때문에 사고가 났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게 왜 연결 부위가 도대체 어긋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떤 가능성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일단은 보일러의 그 배기가스를 바깥으로 보내주는 이 연도라고 하는데, 연통 설비를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이 보일러에 이제 설치할 때 당시부터 이렇게 돼 있는 구조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연결이 어긋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 크게 다른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서 탈락이 됐거나, 혹은 또 이런 부분들이 시공의 미비로 인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설치되어 있을 가능성, 또 혹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유지보수라든지 뭐 고장이라든지 이런 수리 과정에서 제대로 결속이 안 됐을 가능성, 네. 이런 것들이 주된 가능성이고요. 실제로 뭐 이런 사용상의 이런 부분들이 뭐 폭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자동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를테면 결속이 해제되는 이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 설치 당시 때부터 잘못 설치돼 있었을 가능성이라면, 예. 설치된 지가 몇 년 전인데요. 예. 배기관이 이렇게 어긋나면 바로 이런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게 아닙니까? 그런 채로 오래 있다가 이제 점점 뭐 틀어지거나 벗어나면서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겁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현재 이 결속 상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어긋나 있었던 것들을 보면은요, 뭐 네. 이런 것들이 점점점 뭐 벌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결속이 빠졌다고 보긴 좀 어렵고요. 네. 제가 보기엔 아마도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설치가 제대로 안 돼 있었던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수리라든지 유지관리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일부 빼놨다가 다시 결속을 제대로 안 해놨던지 뭐 이럴 가능성이 더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예. 빠져 있으면 바로 예. 이런 일산화탄소 누출로 이어집니까? 그래서 이렇게 큰 사고로 이어집니까? 아니면은 일단은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빠져 있다고 하면 배기가스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네. 시오가스를 포함한 배기가스가 실내 쪽에 이렇게 충만해서 네.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은 바로 이루어지고요. 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졌다 해서 바로 사람한테 중독이 되거나 사망에 이르느냐라는 부분들은 좀 다른데요. 네. 사람들이 실제로 이러한 어느 정도의 농도가 짙은 시오가스를 마신다 하더라도 본인의 자각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이런 부분들에서 뭐 머리가 띵하다거나 어지럼증이 있다거나 혹은 두통이 있다거나 이런 이제 사전에 이런 전조 증상들은 확인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잠을 자는 중간에 이런 부분들을 자각 증상 없이 계속 마시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이제 이번 사고와 같이 사망자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것들은 이전부터 이러한 부분들이 이를테면 계속 이 시옷가스가 실내로 유입되는 이런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이 학생들이 실제로 이제 여기에 숙박하는 그런 과정, 바로 일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따져봐야 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전부터 이게 가스가 누출되고 있었다면 이전에 투숙한 사람들도 분명히 그 증상들을 느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여기가 이번에 사고를 당한 학생들이 투숙하기 전에 한 열흘 정도는 이 펜션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다른 주택이 없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 그 이전에도 그러면은 이런 10일 이전에라도 투숙했던 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증상을 느꼈는지, 혹은 그 10일 사이에 뭔가 보일러에 뭔가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그런 부분도, 네, 그런 부분도 확인해야겠군요. 네. YTN 단독 보도로 전해졌는데 펜션 주인이 보일러를 샀고 보일러 설치 자격증이 없는 업자에게 시공을 맡긴 것으로 지금 드러났어요. 네. 가스보일러야 뭐 어디든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지만 보일러 설치는 전문 기사가 해야 되는 거죠, 원래?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보일러 같은 경우는 구매와 동시에 사실은 설치를 이런 때문에 구매처에서 자격이 있는 분에게 시공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네. 대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시공비가 비싸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보일러만 구매를 해서 이런 부분들 자격이 없는 분한테 무자격자에게 이렇게 이제 시공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가스보일러 같은 경우는 이제 보일러 시공에 관련된 자격, 또 그리고 또 가스 시설을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요. 가스 시설에 관련된 공사를 할 수 있는 자격, 이 두 가지 자격이 다 갖춰주신 분이 사실은 시공을 하고 설치를 하셔야지 맞습니다. 그러게요. 뭐 고압가스 자격증, 또 온수온돌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요. 가스 안전공사의 안전교육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아까 지금 교수님 말씀이 무적격자가 굉장히 많이 보일러를 설치하고 있다는데, 그럼 만약에 제가 보일러를 설치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시공사라는 분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문기사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이 전문기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의 자격에 대한 확인을 실제로 이제 꼼꼼히 하시지 않는 경우에 이분이 무자격자인지 유자격자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다만 이제 이런 무자격자인 경우에는 실제로 상대적으로 이런 유자격자보다는 비용들이 훨씬 더 저렴하게 이런 분들 시공비를 받기 때문에 막연히 일반 시민들께서는 이제 가격이 싸다고 무조건 설치하는 업체를 이제 섭외해서 사용하시기보다는 이런 자격 유무 또 이런 부분들이 적격한지를 꼭 확인하시는 그런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시공을 하시는 분이 너무 시공비가 싸다면 조금 의심을 해봐야 한다라고 지금 팁을 주셨어요. 네. 교수님, 이번에 사고가 난 그 강릉 펜션의 경우 농가를 개조해서 펜션 영업을 한 거죠. 이걸 농어촌 민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농어촌 민박이 전국에 많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농촌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더 제도를 완화해서 사실은 일반 농가 주택을 이를테면 펜션처럼 소규모의 어떤 숙박업소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제도였는데요. 네. 이거에 따르니까 상당히 많은 이 농가들이 펜션 또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곳에서 이런 부분들의 어떤 이제 농가를 또 펜션으로 이렇게 이제 개조해서 이렇게 민박업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질 때 실제로 일반적으로 그동안에 그대로 사용하던 민가 부분들을 그냥 용도만 바꿔도 숙박시설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의 안전이라든지 또 사용상의 이를테면 여러 가지 기능의 설비적인 부분들의 어떤 유지관리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더 소홀하지 않았나 싶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농어촌 민박이라는 게 이제 농촌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농어촌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 1995년부터 시행을 했고 문제는 지금 이 농어촌 민박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제로 그냥 운영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관리 규정들이 상대적으로 허술한 것 같습니다. 이 소방시설 관리 규정도 굉장히 허술하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허술합니까? 이게 뭐 허술하다기보다는요. 왜냐하면 이런 농가주택 자체가 워낙에 소규모기 때문에 사실상 별도의 소방시설의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제외돼 있고요. 또 사실은 다른 이제 숙박시설과는 다르게 이건 이제 주택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기 때문에 소규모 주택인 경우에는 거의 소방시설에 대한 적용에 관련된 내용들이 해당 사항이 없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사실은 화재 안전에 관련된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런 숙박업에 맞지 않게 일반 주택에 준하게끔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또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이 숙박업으로 신고가 된 이후에는 뭐 이를테면 이제 수리라든지 사후관리 이런 것들은 이제 지자체에서 이런 것들을 많은데요. 네. 사실 이런 부분들도 점검할 때도 이를테면 이제 소방 관련된 시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 유관 점검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만 일시적으로 진행을 하는 이런 상황들이라서 전반적인 안전에 관련된 관리 수준 또 관리 책임에 관련된 부분들은 다소 좀 미흡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교수님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무리 소규모라고 해도 네. 여기에서 상업적으로 이용을 하고 여기서 사람들이 돈을 내고 자고 숙박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거를 맞습니다. 주택으로 그냥 분류해버리고 신고제로 해버리고 어떤 관리도 안 한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예.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농촌 지역의 어떤 이런 숙박업의 어떤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좀 방점이 찍혀 있다 보니까 네. 또 그렇다면 시설은 또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뭐 일테면 내가 잠을 자건 다른 사람이 와서 잠을 자건 잠자는 집은 똑같지 않느냐 이런 아주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이 또 한편은 문제가 되는 게 내 집의 이런 상황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 책임하에 또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내가 책임을 지지만 여기에 숙박료를 지불하고 와서 주무시는 분들은 그럼요. 사실상 이 공간에 대한 어떤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본인이 챙길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거든요. 믿고 오는 거죠. 그리고 네. 펜션 놀러가는 노원촌 민박이라고 하지만 일단 펜션이라고 하면 당연히 숙박시설이라고 생각하지 거기가 뭐 주택으로 분류돼 있고 그래서 안전관리가 안 돼 있고 누가 그런 생각을 합니까? 예, 이런 맞습니다. 부분은 네. 예, 어쨌든 돈을 받고 이런 부분들에 투숙을 받는 이런 입장에서는 그런 사업주로서의 어떤 안전관리 또 안전에 관련된 시설적인 부분들을 책임질 그런 부분들은 좀 명확하게 좀 마련이 돼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사각지대였군요. 이쪽이 정말 최소한의 규제만 적용받는. 네,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죠. 네. 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부분이 바로 일산화탄소 경보기입니다. 이게 보일러 설치가 잘못되고 연통에 빠져 있더라도 경보기가 울리고 위험을 알렸다면 아이들이 이렇게 희생당하지 않지 않았겠냐 지금 이건데요. 일산화탄소 경보기라는 게 일단 뭡니까? 일단 일산화탄소 경보기라는 거는 지금 이제 CO2가스 문제가 됐던 중독이 되는 CO2가스가 발생을 했을 때 네. 일정 기준이 되는 어떤 농도보다 더 짙은 농도로 유출이 됐을 때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경보를 알려주는 이런 이제 검지 경보기인데요. 사실은 이런 지금 현장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설치돼 있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또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을 가능성도 훨씬 더 높아졌겠죠. 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물론 이런 유출됐을 때 이런 부분들의 경보를 통해서 확인을 시켜줘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사실 보일러실의 환기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유지될 수 있었더라면 사실은 경보기가 아니었어도 사실 안전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최근에 이런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 이러한 공간이 사실은 다용도실이랑 이렇게 겸하게 돼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맞습니다. 사실상 뭐 창문이 있다 하더라도 겨울철 추운 때 같은 데는 이제 거기에 세탁기라든지 뭐 수전 같은 것들이 얼릴까봐 문을 꽁꽁 닫아놓고 사용하시게 되잖아요. 네.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문만 제대로 열어놔 있고 보일러실이 환기만 제대로 잘 된다 하더라면 사실은 별도의 사실 시설이라든지 설비 없이도 충분히 안전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뭐 이런 CO 감지기에 관련된 설치에 관련된 부분들 또 그리고 기본적으로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다는 점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겠죠. 그러면 이번에 사고가 난 곳도 환기 상태가 좀 안 좋았던 거죠? 예, 만약에 그렇게 연도가 탈락이 돼서 그쪽 보일러실 쪽으로 유출이 됐다 하더라도요. 네. 이를테면 외기와 연결되어 있는 외부로 이를테면 환기가 될 수 있는 부분, 창문이 일부 열려 있었다든지 아니면 거기가 환기가 될 수 있는 뭐 그릴이라든지 팬이 설치되어 있었다면 사실은 이런 중독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걸로 보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문은 꽉꽉 닫혀 있고 보일러실로 CO2가스가 이제 노출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학생들이 잠자던 실로 자연스럽게 이제 유입이 되면서 네. 참사가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사실 이 보일러가 세탁기랑 같이 다용도실에 있거든요. 보통 아파트는 다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춥다고 진짜 창문이랑 다 닫아놨는데 조금이라도 좀 열어놔야겠네요. 이 방송 듣는. 예, 맞습니다. 사실은 네네. 뭐 지금 많이들 얘기되는 것들이 CO 경보기에서 의무 설치 이런 것들을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물론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확인할 수 있게끔 설치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평상시에 보일러실의 환기 상태라든지
이런 연도에 누설 틈새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는 것만으로도 네. 이번과 같은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는 충분한 어떤 관리가 되거든요. 네. 정말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안타깝네요, 교수님. 네. 이 경보기가 10,000원밖에 안 한다 그러던데요. 네. 물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환기 상태도 잘 해놓고 관리를 잘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게 물론 당연한 거지만 이 10,000원만 투자해서 경보기를 설치했다면 네.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거 아닙니까? 예, 물론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누출이 돼서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조금이라도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었으면은 이런 피해를 어느 정도 이제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겠죠. 네. 다만 이제 또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경보가 울렸다 하더라도 잠이 깊게 든 상태라든지 또 이를테면 좀 술을 마신 다음 잠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 인지를 제대로 못했다든지 네. 이를테면 이런 경보기가 설치된 것들이 이를테면 보일러실 안쪽이었다면 다른 방에서 이런 소리를 잘 못 들어서 그렇겠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사실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경보기 설치 자체가 이런 부분들이 어떤 해결을 완벽하게 해줄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네. 이제 없는 것보다는 설치가 됐을 때 우리가 예비적인 부분으로 안전을 좀 더 기하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농어촌 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학생들 3명의 목숨을 잃고 나서 결국 지금 발걸음을 뗀 건데 어떤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까? 실제로 이제 이런 관리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이산화탄소 경보기, 이번에 사고가 됐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제 설치에 대한 의무화, 이런 것들도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뭔가 시설을 더 강화하고 또 이런 부분들 관리 체계를 좀 더 확실히 하는 것들은 물론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이제 소규모 시설들이다 보니까 시설적 기준들을 너무나 강화하는 경우 네. 이런 부분들의 또 한계도 있어요. 그만큼 강화하면 그만큼 관리에 대한 부분들의 부담이 있고 네. 또 관리를 할 만한 충분한 이제 여력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또 필요로 하거든요. 또 하나는 이런 부분들을 규제로서 뭔가를 더 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또 제대로 됐는지를 또 확인해야 되는 또 그런 업무를 또 누가 충분히 할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히려 이런 소규모의 이런 시설들 같은 경우는 총괄적인 안전관리의 책임을 이런 사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에서 정확하게 좀 부여를 하고 그런 책임하에 좀 자발적으로 안전관리, 이를테면 안전관리라고 하는 것들이 화재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번과 같은 여러 가지 시설적인 관리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는 게 오히려 좀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소규모 시설에 너무 과도한 규제나 과도한 이제 행정적인 업무가 더해지면 부담스럽겠지만 안전에 있어서만큼은 저는 부담스러워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네. 관리의 부담이나 의무가 무겁다면 저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네. 안전관리에 대한 부담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자들에게만 지게 하지 말고 이런 소규모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좀 같이 지원도 해주고 또 책임도 같이 지는 그런 좀 분담을 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거는 맞는 말씀이고요.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이 숙박업소를 인정을 해주는 부분들이 어쨌든 농어촌의 활성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면 네. 그 활성화라는 어떤 사업에서 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도 사실은 찾아서 말씀하신 대로 지원 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유도할 수 있는 부분 또 안전하게 한 만큼 좀 더 인센티브를 줘서 자발적인 네. 어떤 안전을 챙길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유도책 이런 것들이 사실 병행이 돼야지 된다고 보거든요. 네. 대부분 우리나라의 안전에 관련된 규제들은 대부분 이렇지만 뭔가를 해라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접근을 하는데요. 그런 기본적으로 안전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가이드는 최소한으로 제공해 주더라도 오히려 안전에 더 투자를 하고 신경 쓰는 사업주가 이런 부분들 사업적으로도 충분히 유리할 수 있는 이런 네. 긍정적인 부분들로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강릉 펜션 참사를 계기로 해서 지금 농어촌 정비법 개정 등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서울시립대 소방방지학과 이영주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